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찍는 현재 시점으로 업비트 창은 조금 파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대한 어떤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이 쭉 왔다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장세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뭐 그렇게 큰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좀 약보합 상태 보여주면서 4천만 원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250만 원 넘어주지 못하면서 240만 원 후반대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알트의 불장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리플도 9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좀 물량 소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흘러나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판결 랠리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큰 하락 없이 31K 유지하고 있으면서 도미넌스가 50% 극초반대 유지해주면서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리플 다음 저항선 1달러라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대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낙관론자,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곧 3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30달러, 20달러, 10달러 뭐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플은 그동안 약 30개월 동안 굉장히 세력으로 인해 눌러놨기 때문에 가격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떤 코인보다 파급력이 세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좀 본인만의 수량을 계속 지키면서 모아가는 스탠스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겨울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가 암호화폐 겨울 이제 해빙이 시작되었다, 그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디파이먼트 캐피탈 설립자가 암호화폐 이제 약세장이 끝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기다려지고 있죠. 블랙록이 이번엔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 본인들만의 자기들만의 판을 깔아나면서 이제는 승인이 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번엔 디파이먼트 설립자까지도 암호화폐 약세장 공식 종료됐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설립자들 그리고 대표 CEO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겨울은 끝났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한 번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기에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모아 갖췄던 그 수량을 지키시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토큰에 집중해서 조금 더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록 CEO가 또 한 번 말하죠. 암호화폐 국경 초월한 글로벌 통화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곧 달러의 패권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브릭스 통화가 또 곧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브릭스 오펙 플러스의 세력이 확장되고, 플러스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라라든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런 식의 달러가 아닌 브릭스 국가의 법정 통화의 힘이 세지면서 달러는 점점 패권이 죽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플러스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또 하나 말합니다. 금 투자자들, 원래는 현물 금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제는 국제적 성격 강하면서 전 세계를 통찰하는 그런 하나의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경 이상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레리 핑크가 말한 것은 굉장히 입김이 세게 불어닥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 손댄 적 없던 사람들, 손댄 적 없는 국가들도 이제 비트코인 점점 지지하기 시작한다, 투자해보기 시작한다, 리플 이제 공식적으로 MBC, KBS, SBS 3사에 나오면서 리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그 파이가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전망 볼 수 있겠죠. 그의 일환으로 남아공 최대 은행 CEO 암호화폐 산업에 관심 많다라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납세에 굉장히 힘을 실으면서 정부 주도의 거래소를 이달에 출범한다. 즉 다시 말해 대중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심이 없던 나라들조차도 정부 주도의 거래소까지 나오면서 제도권 수용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페드나우 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7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의 페드나우 이달 말 서비스가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7월 말에는 스타트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CBDC 플랫폼 IMF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면서 이제는 제도권 수용에 정말 끝단에 와 있다. 페드나우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2.0의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가 탑재되면서 거기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중점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그 에비던스 자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리플의 클라이언트인 볼란테 테크놀로지, 미국의 결제 회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켜볼 점은 이 볼란테 같은 경우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 즉 신속결제위원회와 같은 회원사라는 것이고요. 이 신속결제위원회는 이미 리플사를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플과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같이 가고 이 페드나우를 출시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란테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의 페드나우가 2023년 7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당연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징 표준인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들어가면서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프트에도 당연히 ISO 2002가 탑재되고 있죠. 스위프트 2.0에는 ODL 시스템, 즉 On Demand Liquidity로서 리플의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쓰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식도를 잠깐 보게 돼도 페드나우는 굉장히 국제적인 결제 회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최저가 회사들과 같이 갑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피네스트라, 영국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볼페이,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같이 가는 미국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입니다. ACI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 역시나 미국의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이며, 테메노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위스 은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죠. 마지막으로 ECS 핀까지 미국의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까지 붙으면서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 리플 레저에 기반으로 한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키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페드나우가 출시가 된다는 건 리플과 굉장히 깊은 유착관계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CBDC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인도 최대 민간은행 역시나 CBDC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CBDC의 세상 뿐만 아니라 그걸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준비한 에비던스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2023년 5월에 각 국가가 CBDC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마다 CBDC를 지원하고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 원장이 들어가는 이 CBDC 플랫폼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리플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 사례 연구를 통해 노바티, 모듈러, 트랭글로, 센트비, 머니넷, 니움, SBI 리밋, 태국 시암은행, 머니매치, 아이레미까지 모든 국제적인 결제 솔루션 회사들과 다 손을 잡으면서 하나의 페이 시스템을 통합시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 어떤 회사들인지 다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국경 간 결제 회사와 리플사는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플러스로 CBDC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리플사의 플랫폼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미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확장성은 계속적으로 혈관을 깔아 나가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사의 일환으로 카카오페이 해외 간편 결제 가속화 붙으면서 한국은행 CBDC 후속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카카오페이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더 확장해서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 모든 페이 시스템이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된다,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싱가포르, 태국 등등의 각자의 결제 시스템 회사들이 모두 리플과 손잡으면서 그 심장엔 리플, 즉 XRP가 꽂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비던스 자료로 리플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보게 돼도 인도의 페이티엠 그리고 미국의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이런 페이 시스템 모두가 리플로 꽂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까지 연동이 되더라,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오후 1시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컨퍼런스 때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1시에 동영상을 좀 송출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1시에 또 시간 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리플에 대한 그런 약식 판결 이후에 가격 상승 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조정을 주면서 시장을 숨고르게 하는 부분에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지나가는 이슈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앞으로의 비전, 2025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굉장히 비전이 발달하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